안녕하십니까. 심리대 R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12기 광수님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볼 텐데, 광수님이 이제 혼자 남아서 짜장면을 먹고 그리고 영식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솔직한 마음 뭔지 알아? 영수님이 이제 데이트를 잘 못했으면 좋겠어. 사람이 쓰레기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광수님이 정말 솔직하고 귀여운 사람이라고 한 번 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광수님이 나쁘게 표현하면 겁이 많은 사람이고, 좋게 표현하면 어떤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많다는 건 뭐 용기가 없다 이제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제 위험한 일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의 계열에 좀 가깝겠죠. 그래서 광수님이 표현하는 것들을 잘 보면 좀 과장된 표현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별거 아닌 일에도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떤 전략인 것 같고 좀 과장해서 표현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광수 씨의 세계관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선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항상 안전하게 살아왔던,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광수님의 장점이긴 하니까 이제 그런 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이 선 바깥의 세계에 대한 로망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세게 나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현숙님과의 연애도 뭐 스캔들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실은 별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숙님하고 관계가 되는 것 별일 아닌데 광수님한테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야. 광수님 삶에서는 어떤 선을 넘는 것에 조금 해당할 수 있는 면이 있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나는 광수님이 배우자로서는 상당히 좋은 면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광수님을 좀 응원하는 마음이 좀 더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광수님이 좀 누군가랑 좀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이번 회차에서는 광수님이 이번 시즌 솔로 나라에서는 좀 어렵겠다. 이번 12기에서는 제가 가능하면 예측을 안 하려고 하는데, 좀 광수님이 이번 기수에는 좀 힘들겠다라고, 어떤 진짜 극적인 반전이 있지 않는 한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를 좀 차근차근 좀 들려드릴게요. 물론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좀 힘들겠다라고 예상하신 분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나는 내심 좀 응원했거든요. 그리고 물론 근데 뭐 솔로 나라에서 꼭 잘 돼야 뭐 인생에 좋은 영향을 미치냐, 그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내가 광수님을 볼 수 있는 이 기간 동안 광수님이 그래도 좀 잘 되는, 광수님이 원하는 결과가 좀 얻어지기를 개인적으로는 좀 응원했었는데, 이번 회차를 보고 좀 어렵겠다. 여기서 패널들이 질투는 당연한 감정이라고 해요. 맞죠? 질투는 당연한 감정이고, 저희 채널에도 이제 질투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까 질투가 왜 당연한지 그 심리적인,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한번 영상을 보시길 바라고. 그러면서 이제 영식 씨와 대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 영수님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수님이 왔을 때 약간 민망할 법도 하고 실제로도 민망한데, 타이밍이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얄궂다 이러면서 쿨하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실제 광수님의 마음보다, 실제 광수님의 마음은 지금 엄청 질투도 나고 쪼그라들 있고 불안하고 막 그러잖아요. 옥수님이 나를 지금 버린 건가? 내 마음은 튕겼다 나왔나? 우리 사이는 따옴표였는데? 이런 상황이었다가 지금 갑자기 상황이 막 반전되니까, 광수 씨 입장에서는, 옥순 씨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우리가 거리를 갖자라는 식으로 뉘앙스를 줬다고 옥순 씨는 생각을 했을 텐데, 광수 씨는 그게 이제 따옴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서로가 마음이 통했다 라고 생각을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랑 마음이 통한 상황에서 영수 씨랑 나갔다? 그러면 지금 혹시 이제 나와는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됐고, 영수 씨와 이렇게 다른 사람도 좀 알아보고 이러면서 조금 더 유연하게 뭔가 관계를 하려는 건가? 그 정도 기대는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어쨌건 지금 마음은 너무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아니에요 하고 뭐 긴장 딱 해서 굳어버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상황 따위 얄궂다. 그리고 아까도 뭐 이제 어떤 질투를 표현하고 이런 걸 보면, 옥순 씨 앞에서 하는 행동이나 이런 이성 앞에서 하는 행동, 물론 특히 옥순 씨 앞에서 행동이지만 이성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광수 씨는, 예를 들어서 광수 씨를 100으로 보면 100광수 중에서 한 15광수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수 씨가 가진 그런 유연함이나 어떤 장점들이 한 15%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경험이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광수 씨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심기를 굳이 거스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내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데도 그거를 그냥 그대로 드러내면서도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걸, 이런 걸 보면 광수 씨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성도 바르고 선도 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아쉬워. 내가 너무 지금 팔이 안으로 굽어있나? 영수 씨가 여기서 끝까지 얘기도 돼요 하는 말에도 영수님이 들으면 안 되는 얘기야라고 말해버리거든요. 실은 여기서 조금 뭐랄까 머리를 막 굴리는 그런 사람 같으면은 마치 다른 얘기했던 것처럼 그 주제를 슬쩍 다른 걸로 해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 마치 당신 얘기 안 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도 그냥 정면 돌파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광수님 자체가 반듯한 사람이거나 반듯하려고 애쓰는 사람이겠죠. 난 이런 태도는 되게 장점으로 봤거든요. 내 친구라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광수님이 영식님과 그래서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옥수님이 그냥 알아보려고 했다라는 시나리오를 쓰세요. 물론 처음에는 당연히 알아보려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 옥수님이 영수님한테 사랑에 빠진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이제 호감이 생기는 상황이긴 하지만 얼마든지 지금 다른 사람으로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못 짚은 부분은 영수님은 너무 이타적이야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영수님은 자기 선택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광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핀트가 어긋나 있는 말이긴 해요. 왜냐면 영수님이 이기적인 사람은 아닌 건 확실해요. 그런데 이타적인 사람은 아니야. 오히려 이타적인 사람을 뽑으라고 그러면 광수님이에요. 근데 광수님은 어떻게 보면 약간 사람 중심의 사람이고 영수님은 오히려 사람 중심이라기보다는 일 중심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을 열심히 한다 이런 걸 떠나서 둘 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지만 광수 씨는 이제 관계를 조금 더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수 씨는 그 안에서 관계가 좀 흐트러지더라도 옳은 거를 옳게 하고 싶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 그래서 여럿이 모였을 때도 분위기 같은 신경을 덜 쓰는 사람이 영수님이에요. 분위기를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 영호님하고 광수님이야. 그걸 보면 이타적이다라고 했을 때 영수님을 설명하는 단어에 이타적이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건 실은 잘못 본 거지. 근데 왜 잘못 봤을까? 광수님은 이타적인 사람이거든요. 남을 신경을 많이 써.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남을 신경을 많이 쓰는 거고 좋게 말하면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지. 이타적인 면이 있는 사람이지. 그런데 이런 성국이나 이런 걸 막 신경 쓰면서 타인의 이게 자기가 성격을 잘못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광수님 기준에서는 저런 마음이 조금 들 수도 있어. 그게 광수님 기준에서는 내가 만약 저런 마음이 들었다면 이타적인 출발점이었을 거거든. 그런데 저렇게 과해? 그러면 과하게 이타적이구나. 이게 광수님의 생각의 프로세스인데 애초에 영수님은 그 생각의 출발이 마음이 불편한 거의 출발이 이타적인 게 아니었어. 이거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타적인 관점에서 영수님이 그렇게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광수님이 자기 기준으로 영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에 실은 여기서 이런 오류가 생겼을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개입해서 상황을 변화시키기 싫은 조금 더 인간을 벗어난 사고란 말이에요. 인간 관계를 벗어난 사고에서부터 출발한 불편함이었단 말이에요. 상황이 내 통제를 벗어나는. 그래서 내가 말했던 것과 나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불편함이었고 그 상황을 내가 개입해서 변화시킨다는 불편함이 영수님 불편함이었는데 광수님은 내가 노래를 부름으로써 이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했겠다. 그쪽으로만 집중해서 보니까 이타적이구나. 왜냐면 광수님은 그런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은 행동에 과하니까 나보다 더 과하게 이타적인 사람.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애초에 출발점이 조금 다른 면이 있죠. 그래서 저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러니까 두 사람이 굉장히 다른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태솔로라고 좀 묶여 있고 그리고 또 조심스러운 면이 많이 일치하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광수님하고 영수님은 굉장히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이죠. 그래서 영수님이 그 러브레이스에서 중도하차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광수님이 영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어떻게 보면 착한 사람으로서 행동하기 위해서 뭐 영숙님도 찾아가서 뭐 얘기도 해봐라 뭐 그런 걸 했던 것처럼 영수님도 날 위해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의미 없는 생각일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가 뭐였냐면 광수님이 연합 맺자고 했잖아요. 동맹 맺자고 했었잖아. 그때 광수님 그런 뭐 동맹 그런 얘기가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예를 들어서 영호님은 좋다고 한단 말이에요. 영수님은 단칼에 거절해. 영철님도 거절하고. 그런 걸 보면 이제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영수님은 아니에요. 근데 광수님은 좀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좀 인간관계에 있어서 약간 어떤 압박이 있고 그러면 약간 좀 양보하면서 그냥 그래 그렇게 합시다. 약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물론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업무적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광수님이 뭐 업무적으로까지 그렇게 뭐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람이다? 그건 모르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근데 이제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좀, 내가 뭐 좀 손해봐도 관계 좋은 게 낫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좀 다르게 말하면 그 압박에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모인 거실에서 물어봅니다. 이제 영훈님 물어봐요. 옥수님에게 호감이 생기셨나요? 근데 영수님이 그걸 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뭐 간을 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답을 아직 내리지 못한 상황이죠. 왜냐면 지금 영수님이 데이트를 3명하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하고 했네. 영숙님하고 했고 영자님하고 했고 이번에 옥수님하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데이트마다 끝났을 때 설렘이 생겼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어서 설렜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이성과 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설렜는지 실은 이게 지금 이 실험 조건이 같아. 그러니까 아직 이 가설이 증명되지 않은 단계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실험 조건을 바꿔가면서 이 가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옥순에게 호감이 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가설이라고 했을 때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한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오늘 옥순 씨하고 데이트하고 가서 기분 좋으면 좋아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기분 좋았어도 예를 들어서 광수 씨 눈치를 보면서 그냥 그랬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역시 어때요? 자기의 가설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증명하고 싶어해. 답을 내리고 싶어해. 상황, 현상, 자기 마음조차도 그거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공감합니다. 그래서 광수 씨가 또 물어봐요. 옥수님은 영수님에게 호감이 있어 보인다 아니다?를 물어봐요. 그래서 영수 씨가 그건 전 모르겠어요 라고 해요. 아직 영수님은 그런 거를 확신을 갖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영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마음을 끌어내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식 씨가 왜 선택했대요? 라고 물어보니까 영수님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분의 의견이니까 라고 하면서 말을 해요. 오늘 저한테 말한 거는 가슴이 시키는 대로 선택했다고 했어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실은 광수님한테 너무 큰 상처를 주는 말이었지. 근데 영수님은 그걸 상처 준다고 생각하고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가능하면 텍스트를 그대로 전달한다는 생각으로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판단은 너희들이 해라. 이거였단 말이죠. 나는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지금 가설을 두고 생각하고 있는 근거는 이거다. 근데 광수님은 이걸 들어서 가슴이 시키는 대로 했어? 그럼 마음이 이미 저 사람한테 간 거야? 그렇게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고 얘기가. 물론 옥수님은 이미 광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잖아요. 우리가 불편한 사이가 됐어. 근데 가슴이 시키는 게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가슴이 시키는 건 아니었고 그냥 좀 편한 사람, 그리고 머리로는 광수 씨처럼 안정된 능력 있는 사회적으로 지적인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 만나야 할 것 같다라는 머리가 있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좀 그냥 편한 사람 만나봐야지 정도였을 거라면 옥순 씨의 말은.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려서 말을 해버리니까 광수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 될 수 있지. 근데 물론 이 충격은 언젠가는 받을 충격이니까 이걸 가지고 뭐 영수 씨가 광수 씨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했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영수 씨는 오히려 사실을 전달하고 판단을 하십시오.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나는 아직 모르겠다. 이제 그 개념이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광수 씨가 듣기에는 뭐 가슴이 시키는 대로가? 이러면서 가슴이 시키는 대로 간다. 이 표현은 시적이고 노래 가사에서 절절한 사랑의 고백을 할 때도 쓰이는 말이잖아요. 보통 가슴이 시키는 뒤에는 사랑이 붙잖아. 가슴이 시키는 사랑이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광수 씨의 마음이 굉장히 이 순간에 큰 충격으로 미어졌을 것 같다. 멘탈이 안 나가면 이상하다. 왜냐면 광수 씨가 그동안 옥순 씨한테 굉장히 많은 애정 공세를 했었으니까. 그게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서툴렀든 아니면 서툴르지 않았든 그런 걸 떠나서 어쨌건 광수 씨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충격은 먹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 패널 중에 송혜나 씨인가요? 마상이라고 하는데 마트 상품권인가요? 미안합니다. 알고 있어요. 광수 씨가 그런 얘기를 했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울음이 나올 것 같은 표정이 살짝 지나가요. 근데 그럴 만하지.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남자들 사이에서 웅성웅성 하는데 영철 씨가 그거는 해석이 안 돼. 추상적인 의미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영철 씨 말이 맞아요. 그리고 영철 씨가 광수 씨를 순간순간 놀려먹으면서도 되게 좋아한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광수 씨를 되게 귀여워한다고 느꼈어요. 물론 여기서 뭐 다들 친해졌겠죠. 근데 어쨌든 영철 씨의 저 말은 광수 씨한테 지금 그 말이 어떤 사랑을 고백하거나 그런 치명적인 의미가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그 말로 지금 당장 상처받지 말라라는 위로의 의미였을 거라고 봐요. 그게 순간적으로 나왔을 거라고 봐. 근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저는 위로의 말을 돌려서 할 수 있다는 거는 영철 씨가 어쨌건 이 멤버들에 대해서 다 그럴 거고, 특히나 이 광수 씨에 대해서 꽤 애정이
않았었을 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기도 하고. 영수 씨도 이거 우리가 뭘 갖다 붙여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냥 어떤 확신을, 나는 진짜 확신이 없다는 그런 의미였고, 영철 씨는 그걸로 상처받지 말라는 의미였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영수 씨를 쫓아옵니다. 광수 씨가. 엎드려 있는 영수님. 밖에 나갔다 왔으면 저렇게 쉬어야지. 사람 만나서 에너지 쓰면 이제 저렇게 쉬어야 돼. 저게 이제 우리 내향인들의 이제 고충이죠. 밖에 나가서 이제 한번 에너지를 쓰면 저런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혼자 이제 엎드려 있는데, 그때 이제 광수 씨가 들어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어떠는데? 그래서 재밌게 한 것 같다. 근데 옥수님이 뭐라던데? 근데 영수 씨는 뭐 그걸 안 물어본 것 같다. 영수 씨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대화할 때 누가 주도했어요, 혹시? 그러니까 광수 씨는 그 걱정을 하는 거지. 지금 나는 옥순 씨랑 얘기할 때 내가 막 주도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되게 애를 썼는데, 혹시라도 옥순 씨가 영수 씨 사이에서 옥순 씨가 막 주도하고 막 즐겁게 얘기하고 이랬으면 이미 나는 너무 더 패자가 된 거잖아요. 그런 게 좀 걱정되겠죠. 그래서 뭐 이성적으로 보이던가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직은 확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잘 정리해서 오늘 밤 인터뷰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옥순 씨가 등장을 합니다. 옥순 씨가 이제 웃고 있고, 찾아온 사람은 당연히 광수 씨겠죠. 근데 여기에서 영숙 씨를 불러내요. 근데 여기에서도 영숙 씨가 가운데서 뭔가를 중재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하고 선을 그어요. 그분의 마음을 제가 떠볼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무슨 신호냐면 이미 영숙 씨는 알아버린 거예요. 옥순 씨가 광수 씨를 불편해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불편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고, 여기서 더 발을 담그고 있으면 광수 씨는 나에게 계속 무언가를 요구를 할 거고, 나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어떻게 보면 계속 끌려다니는 거지. 그리고 이미 안 될 게 뻔한 이 일에 남아있으면 욕안 먹으면 다행인 상황이 되잖아요. 귀찮은 일을 실컷 하라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제 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옥순 씨가 지금 광수 씨를 불편해하는 걸 뻔히 아는데 중간에서 옥순 씨를 어떻게 내가 뭐 찔러볼 수도 없는 거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발을 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숙님이 방으로 와가지고 여성 출연자들이랑 같이 얘기를 나눠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광수님한테 불려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옥수님을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제가 한 번도 광수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잖아요. 옥수님한테. 왜냐면 이런 자리를 가졌을 때 자연스럽게 옥수님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서 굳이 물어보지 않았다. 그래서 광수님한테 전달할 상황도 안 됐었고. 근데 여기에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옥수님은 이제 정확하게 전달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 광수님이 영수님을 많이 찾아왔던 장면들이 다 편집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어쨌건 영숙님은 광수님한테 옥수님 얘기를 할 거리는 아직은 없었나 봐요. 아직은 없었고, 또 광수님이 영숙님을 찾아온 얘기도 옥수님한테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상황이었고, 여기서 지금 처음 했는데 문제는 이 상황에 여성 출연자들이 다 모여 있었다는 거야. 지금 다른 관찰 예능 같은 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인기 있었던 캐릭터들을 다시 떠올려 보면, 뭐 솔로지옥2에 최근에 나왔던 뭐 김진영 씨나 아니면 하트 시그널, 제가 지금 하려고 지금 앞부분 보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하트 시그널 2의 김현우 씨 같은 경우에 첫 등장, 그리고 그 등장 이후에 그 사람의 인기가 올라가는 그 과정을 잘 보면 공통점은 거기에 다른 이성 출연자들 간에 서로가 그 사람 궁금하다, 그 사람 괜찮다 하면서 괜찮은 면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조차도 그런 궁금증이 더 생겨. 여론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무슨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요? 부담스러운 사람으로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그 돌싱 특집의 그 영수님도 실은 처음에 여론이 잘 형성됐단 말이에요. 정숙님을 향해서 순애보다 약간 그런 식으로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잘 됐다가 그 다음에 김치찌개 사건으로 그 여론이 반전돼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여론이 꼭 중요한 건 아니야. 여론 신경 안 쓰고 내 페이스를 지키는 게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의 여론이 형성되면 나한테 지금 이 스테이지에서의 기회는 좀 많이 없죠. 왜냐면 이게 사람의 군중 심리가 있어가지고 여론이 부담스러운 남자라고 형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 사람의 매력을 찾아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 근데 물론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들으면 이런 여론을 형성시키고 나 혼자 나중에 이제 거의 마지막쯤에 독점을 하는 그런 뭐 전략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이게 옥수님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영숙님 입에서 얘기가 나오고 이거를 옥수님이 나는 정확하게 말했다까지 돼버리니까 다른 여성 출연자들 사이에서 부담스러운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이렇게 지금 형성이 돼버렸어. 그래서 애둘러 얘기해서도 안 되고 뭐 관계를
이어가거나 알아봐서는 안 되는 남자로서 지금 여론이 형성돼 버리다 보니까 이번 기수에서 광수님은 누군가를 만나서 나가기는 이 시점을 기점으로 굉장히 힘들어졌다. 라는 거죠. 물론 이 전에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어떤 뭐 전략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꽤 있었지만 이런 이 시점에서 그 가능성이 정말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좀 아쉬운 생각이지만 영숙님이 그냥 옥수님만 불러서 둘이 얘기를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이제 옥수님과 광수님 사이에서 이게 이제 확실하게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두 사람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광수님은 좀 생각을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물론 광수님도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시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건 광수님이 나중에 스스로도 반성을 하는 부분인데 정면 돌파를 하지 않았어. 다른 사람이랑 연맹을 맺고 여자 출연자들에서도 자기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미리 만들고 실은 이제 그런 행동들이 약간 안전하게 가려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믿지 못하고 좀 상황 자체를 좀 두려워하는 면들. 그래서 그거를 사람에게 의지함으로써 푸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영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사회성 자체로 보면 영수님은 좀 떨어져도 영수님은 혼자여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혼자임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광수님 같은 경우는 좀 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지 결국은.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내가 조금 더 정면 돌파로 그 사람에게 조금 더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확실하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과 당사자와 이렇게 뭔가 답을 찾아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풀어 나갔다면 지금 영숙님이 이렇게 여자 출연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다 언급을 하면서 광수님의 평판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지금 광수님 또 어쨌건 이걸 통해서 배우는 바가 있을 거고 어쨌건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님을 이제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이러면서 광수님이 다른 이성을 알아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도 어려워졌고 또 옥수님은 그 말에 대해서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거를 또 다른 여자 출연자들은 옆에서 다 듣고 있어요. 다 보면서 그러면서 너무 부담스러워 이 말을 이제 듣고 있는데 다른 분들의 이제 표정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그 표정이 잡혔다면 어떤 표정이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제 좀 광수님한테는 참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죠. 좀 안타까운 장면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옥수님을 불러냅니다. 근데 옥수님은 이미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영숙님이 좋게 얘기하긴 했지만 옥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 때문에 말은 안 했지만 너 때문에 고생했다. 네가 얘기를 확실하게 전달하지 않아서 내가 중간에서 이게 뭐냐라는 의미로 들었을 수도 있는 거야.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말하지도 않았고 그랬지만 이제 옥수님은 미안함이 있는 거지. 영숙님한테 미안함이 생겨버린 거예요. 내가 광수님을 정확하게 끊어내지 않음으로써 정확하게 이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 피해를 줬구나.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이 사람을 매몰차게 거절하는 게 선한 일이 포함돼요. 그렇게 돼버리면 더 매몰차해질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옥순 씨가 알면서도 이제 물어봐요. 하시려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이제 광수 씨는 그때 줬던 느낌표가 물음표로 바뀌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참 너무 추상적이야. 자신도 알고 있을 거야. 나중에 이걸 영상을 보면서 좀 반성을 하겠죠. 광수 씨는 항상 뭔가를 이렇게 보면서 변화를 하고 스스로가 바꾸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니까. 느낌표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포영화에서 소리 지를 때도 옆에 이렇게 텍스트로 쓰면은 느낌표가 붙을 거라고. 드래곤이 울부짖었다 했을 때도 느낌표 붙이잖아.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그만큼 정확히 상대의 마음을 선명하게 듣는 데는 좋은 방식은 아니긴 했었죠. 그래서 이제야 옥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좋았던 건 이 사람과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나를 더 좋아하게 나의 좋은 면을 더 발견하도록 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게 좋았는데 그러긴 좀 힘들었고 오히려 추상적으로 마음을 주고받았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지금 그게 이제야 다시 제대로 물어보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옥순 씨가 확실해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해요. 그냥 대화법이라든지 소통 방법 이런 게 저는 공감을 받지 못하는 대화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줬던 게 확실하게 부담이 됐구나라고 했는데 무슨 부담? 이러는 심적 부담.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광수 씨가 당황한 면이 있으니까 뭐 무슨 부담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래서 좋은 감정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명확하게 이제 얘기를 하죠.
광수 씨가 이제 물음표는 마침표로 끝나겠네요. 라고. 옥순 씨가 마지막에 이제 전형적인 멘트를 해요. 마음 편해져서 고맙다. 클리셰죠, 클리셰. 우리 마음의 상처로 남은 여러 가지, 대상은 여러 명인데 텍스트는 비슷해. 마음 편해져서 고맙고. 이제 그런 얘기. 비슷한 걸로는 뭐 그냥 친구로 지내면 안 되겠니?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확실하게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저랑은 이러면서 광수 씨가 이제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달생이라는 물음표는 그래서 내가 강점이라 생각했던 그런 친화력 혹시 느꼈냐? 그러면서 부침성 있게 다가갔다는 거 그런 친화력을 느꼈냐? 그러니까 광수 씨가 가진 장점이 친화력인데 실은 옥순 씨한테는 그런 친화력의 매력이 발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긴장을 했기도 했고 그리고 너무 멋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삐그덕대지 않았나. 그래서 광수 씨가 여기서 실은 원래 하려고 했던 말은 뭐 내가 원래 가진 그런 강점이 있는데 약간 당신한테는 내가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한 것 같다. 약간 그런 말을 하려고 했지 않았을까. 그런 말의 출발점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내 느낌이야. 근데 여기서 옥순 씨가 현숙 씨 얘기를 갑자기 꺼내버려요. 저는 사실 계속 현숙님 얘기를 했더니 현숙님과 더 잘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서 광수 씨는 이제 생각에 잠겨요.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생각에 잠기면서 그러면서 옥수님이 그런 느낌표를 받는 이 안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되길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수 씨가 이제 더 얘기할 게 있으십니까? 라고 묻고 이제 옥순 씨가 고개를 젓죠. 광수 씨가 이 장면에서 정말로 멘탈이 완전히 나간 상태거든요. 그리고 상처를 많이 받았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전기수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정숙님하고 영식님 대화에서 정숙님이 이제 자리를 딱 끝내잖아요. 이제 장거리 얘기 그런 거 나오면서 그런 것들 상처받아서 이제 그러면 얘기할 거 더 없죠? 이러면서 끝나는 실은 그런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이야. 그래도 지금 광수 씨의 태도는 조금 그래도 부드럽게 나온 면이 있죠. 노력하고 있어. 지금 광수 씨는 그 상처받았다는 건 실은 우리가 상처받는 그 마음은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그거를 공격받았다고 느낀다고.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지금 옥순 씨가 광수 씨를 공격한 건 아니잖아. 자기 마음을 표현한 거잖아.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 표현이 나한테는 상처니까 아프니까 우리는 공격받았다고 착각해. 그러면서 그걸로 상대한테 반격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광수 씨는 그 마음을 좀 잘 참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차분하게 어떤 다른 가능성이 있도록 그래요. 그래도 얘기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 물론 그러니까 더 나은 옵션이 있었을지도 모르지. 그래도 다 나은 옵션을 한다고 해도 지금 이 두 사람의 사이는 개선되긴 힘들어요. 이 상황에선. 왜냐면 지금 여기에 이 옥순 씨가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는 데에는 영숙 씨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여자 출연자들 사이에서 말했던 난 이 사람이 부담스러워요라고 선언한 그런 그 상황에서의 자기 마음까지 껴있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광수 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최선이야. 이 벤치에서의 옥순 씨와의 대화에서는 뭐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갑니다. 그래도 옥순 씨 마지막까지 우산 잘 씌워주고 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현숙 씨 얘기가 나왔었다고 바로 현숙 씨를 불러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광수 씨 멘탈이 완전 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옥순 씨가 아까 현숙 씨 얘기를 꺼내면서 그럼 내가 현숙 씨라도 잘해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이게 실은 광수 씨가 나중에 생각했으면 좀 후회했을 만한 행동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옥순 씨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주제가 되는 게 좀 불편하니까 그냥 친화력 얘기가 나오니까 친화력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현숙님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들어와서 현숙님한테 이게 밖에 누가 얘기하러 왔어요라는 그 이름도 영수님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현숙님은 영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의 옥수님의 머릿속에는 영수님이 가득하다. 물론 그게 뭐 사랑이나 뭐 호감까지는 발전이 아직 완벽히 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옥순 씨가 오늘 데이트가 참 좋았구나라는 느낌도 받았어요. 무의식적으로 입에서 영수님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온 거니까. 근데 이 시점에서는 지금 현숙님은 아까 광수님에 대해서 이미 들었잖아요. 부담되는 사람? 옥순 씨를 너무 좋아해서 영수님을 계속 푸시했던 사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현숙님이 벌써 지금 광수님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그런 정보들이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광수 씨의 행동이 자신의 평판을 실은 결과적으로는 더 떨어뜨리는 행동이 돼버렸죠. 그래서 굳히기 단계로 들어가는 사일자가 되느냐, 아니면 이게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 되느냐. 근데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상황이 됐다.
근데 현숙님이 계기가 있었냐? 아침만 해도 영훈님하고 나랑 자리 만들어줘 상담해주고 그랬지 않느냐? 왜 이제 와서 갑자기 현숙님도 눈치가 좀 빠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하느냐? 그게 왜 나냐? 왜 나를 갑자기 불러서 이렇게 하느냐? 지금 현숙님은 벌써 이제 광수님을 단칼에 거절할 마음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이미. 여기서 광수님이 텐션이 있고 친화력이 높고 이런 걸 나는 강점이다. 근데 현숙님도 좀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남녀 관계로 그런 텐션이 합쳐졌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지, 재밌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다. 그래서 현숙님이 이제 그러게 게 궁금해서 이제 그런 거 어필을 해줬냐. 알겠다. 그러면서 시선을 아래로 내리면서 고민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디까지 나한테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무언가 나를 불편하게 할 거라는 예상은 하고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어필을 한 걸 확실하게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필이 약간 좀 애매했다면 오히려 현숙님이 거절을 할 거리가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여기서 광수님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얘기했고 현숙님은 그거를 듣고 그래서 어필을 한 거죠 라고 하면서 그 말을 더 확실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절할 명분은 더 확실해졌죠. 거절하기가 더 쉬워졌지. 그래서 나는 에너지가 전부 영훈님을 향해 있어서 남은 에너지가 없다. 그래서 확실하게 또 거절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두 명에게 상처를 입고 이제 광수 씨는 돌아옵니다. 근데 만약 현숙 씨랑 관계가 잘 됐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지만 현숙님이 예를 들어서 그래 좋아요 라고 해서 만나봤다고 해도 광수님은 옥수님한테 나 봐라 이렇게 다른 사람 바로 잘 만난다? 나 이렇게 대단한 면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어필하는 면이 있지 진짜로 그게 광수님의 정말 마음일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숙님이 그렇게 느끼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 이 사람이 나를 진짜 관심이 있구나 호감이 있구나라고 느끼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 이제 그래서 지금 일단 광수님은 이날 밤만이라도 조금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좀 정면 승부를 했어야 된다. 이 전부터. 그거에 대한 경고는 실은 영철님이 했었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서툴기 때문에 잘해주려고 하는 것도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금 영숙님이 의도적으로 그러진 않았을 거야. 근데 영숙님의 그 행동으로 광수님은 실은 남은 다른 기회조차도 날아가 버렸어. 그리고 옥수님이 더 확실하게 광수님을 끊어낼 수 있는 계기가 돼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광수님이 맺은 그 동맹 영숙님과의 동맹은 광수님한테 독이 돼버렸지. 그러면서 이제 광수님은 남자 출연자들 사이에 돌아옵니다. 휴 하면서 홀가분해졌어 라는 표현을 하죠.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 그래서 영호 씨는 인터뷰하고 왔냐고 물었는데 아니다. 얘기만 두탕 띄고 왔다. 당사자들하고. 그러면서 진짜 그 강압적인 게 안 나오게 하려고 라고 말을 해요. 진짜 강압적인 게 안 나오게 하려고 엄청 누르면서 얘기했어. 그리고 속된 말로 욕 안 먹고 끝내서 다행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강압적인 말이라고 해서 근데 우리 기준에서의 강압적인 말은 뭐 이래서 뭐가 있을까? 뭐 엎드려 뻗쳐? 이제 그런 게 있지만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수님 기준에서의 예를 들어 현숙님과의 데이트는 스캔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기준에서 현숙님과의 데이트는 그렇게 스캔들까지는 아니잖아. 물론 현숙님을 뭐 낮게 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스캔들이라고까지 생각하진 않는단 말이죠. 그런 단어를 매칭시켜서 생각하진 않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광수님은 좀 그렇게 좀 조금 더 과장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광수님이 말한 강압적이라는 거는 왜 내가 싫어요? 내가 좀 더 잘하면 안 될까요? 나한테 방법이 없을까요? 나를 좀 더 봐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그런 쪽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거, 나를 좀 봐달라고 압박하는 게 광수님이 표현한 지금 강압적인 것의 일환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상대한테 자꾸 나 좀 봐줘, 나한테 기회를 줘, 나 이렇게 잘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외면할 수 있어? 그럼 나한테 그럼 느낌표를 줬던 건 뭐야? 예를 들어 그런 거를 확인하고 묻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 사람의 말이 틀리면 거봐 틀렸잖아 그냥 나랑 계속 만나자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은 사람 마음은 더 떠나가요. 당연하지. 광수님도 그걸 알기 때문에 꾹꾹 눌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강압적인 거지. 뭐 이 사람이 뭐 팔목을 잡고 어딜 뭐 끌고 가고 뭐 그런 식의 강압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광수님은 애초에 그런 선을 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선을 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광수 씨 세계관에서의 강압적인 거는 그런 식의 말들. 그래서 막 상대한테 계속 확인하고 왜 그렇게 싫어졌냐. 막 그래서 그렇게 싫어질 이유, 그러면 그거 내가 안 하면 되지 않냐. 이제 그럴 마음이 들었다는 거지. 그럼 영철 씨가 옥수님하고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하지만 이제 광수 씨는 마침표 찍었다. 라고. 그래서 정적이 흐르죠. 숙연해지는. 근데 영철 씨가 바로 아니 우리는 옆에서 노력하는 과정을 봤으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철 씨가 이 전에도 그렇고 이 말도 보면은 광수 씨가 상처받는 거를 되게 진심으로 안쓰러워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뭐 계산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광수 씨는 34년 살면서 내가 노력한 게 이 정도로 있나라는 걸 돌이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기울일 나이가 조금 늦었지. 실은 이제 이성한테 실수를 하고 그리고 막 직접적인 걸 못하니까 자꾸 막 우회적인 어떤 방법을 택하고 다른 사람 막 포섭하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이 사람한테 제대로 까였지만 까인 줄 모르고 또 들이대고 또 들이대다가 확실하게 까이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실은 20대 초중반에 겪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광수 씨는 이제 지금 겪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낸 사람은 아니죠. 그 시간에 광수 씨는 더 많은 걸 또 이뤘으니까. 그래서 영식 씨가 이제 지금 시점에서 다른 사람한테 다가갈 마음을 갖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말에 광수 씨가 아니에요. 끝까지 노력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현숙 씨를 불러냈던 것도 광수 씨 입장에서는 노력이야. 거기에서 뭐 아무나 걸려라 이런 마음보다는 여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왔고, 지금 광수 씨는 좀 정면승부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그게 이제 원래 하던 그런 사람 좋아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압박을 좀 힘들어하고 좀 우회적인 거, 안전한 거 이런 걸 택하는 그런 것들이 원래 성향이 좀 나왔지만 광수 씨는 진짜 큰맘 먹고 나온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요. 바깥에서의 행동과 여기서의 행동이 진짜 많이 다를 것 같아. 그러니까 노력하고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광수라는 한 사람이 알을 깨고 나오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거지. 그걸 지켜볼 수 있다는 건 광수 씨가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고, 물론 이번 시즌에서 광수 씨가 좋은 결과를 내기는 이번 회차를 통해서 어려워졌지만, 그러면서 영철 씨가 이제 숙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뭐 이 솔로나라 이 12기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이거 며칠인데 뭐 이걸 통해서 어떤 인생에서 숙제를 푸는 힌트를 얻는 것만으로도 실은 큰 혜택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광수 씨의 모습을 보면서 또 간접적으로 우리가 가진 어떤 부분을 또 깨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거든요. 다음날 이제 잔혹 동화 속에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이제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런 에버 애프터 그런 동화 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뒤에서 숨어서 은밀하게 했다는 거. 나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고 숨어서 다른 식으로만 노력했을까.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부분일 거예요. 내가 좀 더 정무승부를 할 수 있었다면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과 어떤 동맹을 하고 그런 안전한 길을 택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조금 더 고난을 하고 내가 조금 더 많은 걸 책임지는 이렇게 좀 정면승부를 원래 그걸 하려고 왔는데 그런 부분 그런 마음을 조금 더 강하게 가졌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걸 보면 지금 이 다음날 아침에 인터뷰를 하는 이 시점에서의 광수 씨는 이성을 어느 정도 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 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보는 추상화를 그리고 있었다. 근데 이제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근데 구체적인 그림이라는 말도 구체적이지 않아. 추상적이야. 그래서 뭐 이 뒤에 장면은 이제 정숙 씨가 옥순 씨한테 가서 뭐 광수 씨를 좀 만나봐야 되나라는 식으로 살짝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왜냐면 나 진짜 결혼해야 되거든요. 라는 말을 하는데 그 얘기는 뭐 나중에 다시 할 기회가 있겠죠. 그렇게 광수 씨의 이번 회차까지의 활약은 여기까지 얘기를 할게요. 광수 씨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말은 정말로 저는 멋있다고 생각해요. 되게 좌절스러운 순간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그러니까 광수 씨가 어쨌건 혼자 오해를 했더라도 이 사람이랑 나랑 서로 대화가 잘 됐고 어느 정도 서로가 확신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를 되게 불편해해. 다시 불러서 얘기해봤더니 다른 사람 찍고 다른 사람과 데이트하고 갔다 온 날 막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대면대면 한단 말이에요. 상처가 되지. 그리고 그래서 멘탈 나간 상태에서 뭐 다른 사람 칼같이 거절당하고 이러면 실은 좌절해서 누군가를 더 이상 만날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래도 뭔가를 노력하겠다는 저 의지는 이 솔로 나라에서 광수 씨는 진짜 많은 걸 얻어가겠구나. 뭐 어떤 사람이 광수 씨를 욕한다고 한들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광수 씨는 더 단단해질 텐데. 누군가를 욕함으로써 자기의 약함, 자기의 어떤 나약함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지. 나의 나약함은 타인을 욕함으로써 외면할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바꿀 수 없거든. 그런 이제 냉소적인 사람보다는 실은 저렇게 정면으로 돌파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진짜 힘이 생기죠.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응원합니다. 근데 다만 이번 시즌에서 좀 힘들겠다. 그래도 뭐 이번 시즌이 뭐 인생의 전부가 아닌걸 뭐.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